자, 오늘 저랑 같이 본격적으로 문학 수업 나가기에 앞서서 오늘 우리가 잡아야 될 개념에서는요, 바로 소설의 구성과 배경이라는 것이 뭔지부터 딱 한쪽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작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가들 소설에서 구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소설은 몇 단 구성을 취한다 얘들아? 몇 단이죠? 그렇지, 5단 구성을 취하죠. 그래서 5단계를 통해서 쭉 그치? 바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갈등이 이제 나타나고 하면서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바로 해소되는 단계까지 가는 그쵸? 바로 이러한 전개되는 순서와 단계를 생각하시면 바로 그게 구성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살짝 어려운 말로 교재에도 뭐라고 나와 있죠 얘들아? 그렇지. 플롯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플롯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소설의 구성 요소는 기본적으로 좀 짚고 가도록 할까요? 구성 단계요. 자, 소설에서 구성 단계는 기본적으로 몇 단 구성을 취한다 얘들아? 네, 5단을 취합니다. 선생님, 글의 종류에 따라서 몇 단인지도 다른가요? 네, 기본적으로 산문들은 대체적으로 5단 구성을 취하는데요. 절정이 올라가는, 즉 갈등이 최고조로 가는 단계는 살짝 장르마다 좀 변화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바로 소설의 5단 구성을 볼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5단으로 갈 때 처음부터 바로 갈등이 등장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단계 이름은 얘들아 뭐다? 발단이라는 단계부터 시작을 해요. 자, 그런데 이 발단에서는 어떻게? 일단 누구 나올지, 그치? 또 어디에서 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물과 배경이라는 것을 먼저 딱 던져주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전개로 갑니다. 자, 전개 말 그대로 이제 펼쳐진다 이 소리가 되지, 그치 얘들아? 그래서 뭐가 펼쳐지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시작이 되면서 펼쳐집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중요한 건 뭐냐? 발단에서부터 바로 갈등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 요거 우리 아가들이 잘 틀리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중요한 체크를 해놓고 그러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때요? 이 갈등이 어떻게 돼야 되지? 조금 더 이제 심화, 그치? 깊어져야 되겠죠. 어디에서 깊어진다 얘들아? 맞아. 위기에 가서 갈등은 어떻게 이제 깊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깊어진다라는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뭐 된다? 심화된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이해됐니? 그러고 나서 가장 클라이막스 선생님이 별표 때렸네, 그치? 뭐 절정으로 갑니다. 자, 절정으로 가서는 당연히 어떻게 써요? 갈등이 최고조를 그치? 향해서 가겠죠. 그래서 뾰족한 산을 오히려 네 번째 단계에서 이렇게 만들게 되죠. 소설은 그쵸? 자, 이 상태에서 어때? 갈등을 그대로 계속 두면 너무 피곤하지.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냥 끝나면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어디로 간다 얘들아? 발단, 전개, 위기, 절정, 마지막 결말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 결말에 가서는 어떡합니까? 갈등이라는 것을 해소시켜주는, 그치? 그래서 딱, 그치? 해결이 되게 해주는, 또 주인공이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주인공의 운명도 결정해주는, 되셨습니까? 자, 선생님이 맨날 소설에서 강조하시는 뭐, 갈등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성이 가는구나.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5단 구성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를 가지고 가야지만, 그치? 구성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훨씬 더 선명해진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럴 때 이 결말은 어때요?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도 있고, 그치? 새드엔딩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맞습니까? 내지는요, 어떤 결말도 있죠? 네.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묘연하게 사라진다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완전히 선악의 대결로 해서 끝을 딱 맺어주지 않는, 그치?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 열어놓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놓는 결말도 있죠. 이렇게 결말을 열어놓으면 나머지 부분은 누가 상상하라는 거야? 대답해야지. 누가 상상해야 된다? 맞아. 그 글을 읽는 독자가 상상해라. 해서 이렇게 결말을 열어놓으면 독자의 상상력을 훨씬 더 자극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 그쵸? 그래서 그런 거 잘 짚어놓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되셨습니까?
읽어보시고요.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딱 시험에서 반드시 나오는 알아야 되는 원포인트를 중심으로 가르칠 것이니 그것은 반드시 읽으면서 별표해 놓고 아까 선생님이 강조하신 부분 요거구나 라는 것들, 그치? 그래서 스스로 그치 먼저 읽으면서 선생님이 포인트로 강조해 놓은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겠구나 라는 개념을 표시하면서 잡고 들어가야 돼. 눈에 띄게. 이해됐니? 자, 그래서 배경으로 갈 거야. 자, 배경은 우리가 크게 뭘 얘기하냐 하면요. 시간적 배경이 있고, 그 다음에 공간적 배경이라는 거. 요걸 반드시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시간적 배경 안에는 어때요? 아주 단순하게 아침, 점심, 저녁의 배경.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또 어때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배경. 가능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우리 어떤 민족이 공통으로 겪었던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 민족은 어때요? 일제강점기도 겪어봤고 또 어때? 남북이 서로 갈려서 싸우는 6.25도 겪어봤고 그쵸? 요런 역사적인 그치 사건들 시대적으로 있었던 사건들도 우리가 시간적 배경 안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제 공간으로 넘어가죠. 공간은 뭐예요? 말 그대로 어디에서 그 일이 일어났어? 이 소리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뭐 도시냐, 농촌이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쵸? 한마디로 뭐 또 방 안이냐, 아니면 바깥 공간이냐 이런 것들이요. 또 뭐 자연 속에 있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장소니까 바로 공간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설이라는 것은 갈등이 주체가 되면서 어떻게 발생을 하고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해결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니까 그게 바로 구성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되고요. 언제 어디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게 반드시 나와야 되겠죠. 안 그러면 어때요? 그냥 유령이잖아, 그치? 그래서 언제 어디서 일어나는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배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소설에서 꼭 알아야 되는 구성과 배경에 대한 정리가 딱 되실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